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면목동 10-2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 사업장의 조합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많아 대표님을 뵈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홍보요원 고용 시 문제점과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모든 조합의 공통점이기도 할 텐데요. 그동안에는 조합들이 서면 홍보 요원을 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허용돼야 된다라고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홍보 요원들을 고용해서 소위 조합원의 의사를 왜곡시키기도 했고, 그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조합원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조합이 원하는 설명을 함으로 해서 조합원들이 판단을 잘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분 조합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합 같은 경우는 특히 홍보 요원들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데 홍보 요원을 미리 쓴단 말입니다. 도시정법 위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법 위반입니다. 빈집법 위반을 먼저 적용하니까 빈집법 62조 1호 위반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여러분 조합에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분 조합 총회 한 번 했죠. 창립총회 이후에. 그러니까 한 번 했겠네요, 위반을. 그런데 경기도 가면 남양주 덕소 지역의 3구역 조합 같은 경우가 그런 식으로 그해 정기총회에서 총회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그 총회를 위해서 OS를 고용했던 혐의로 해서 단 1회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아서 1, 2, 3심 선고받고 아마 대법원까지 해서 조합장직이 박탈된 적이 있었죠. 여러분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총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예산이 아직 없는데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한 총회에서 미리 OS를 고용했다는 것 자체는 빈집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OS 때문에 여러분이 좀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용마 도시개발과의 PM 계약에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제 카페는 정비사업 비리의 끝판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생겨났던 비리인데, 강남의 모 조합장이 정비사업체가 무능하기 때문에 CM이나 PM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걸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게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합도 마찬가지. 용마 도시개발이라는 이 회사를 보게 되면 무슨 상하수도니 토목공사니 뭐 이런 업종을 하겠다고 적용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런 회사가 어떻게 여러분의 조합 설립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고 무슨 분담금을 산출하고 조합의 설립 동의 및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홍보 업무 및 자문을 하고, 조합 설립 동의서 진구를 위한 홍보나 자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아니면 못하도록 도시정법이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했다는 것이 우선 도시정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근데 무효는 이 도시정법 위반만을 해서 무효인 게 아니라, 이 계약은 여러분들이 총회에서 선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업체를 미리 계약이 된 것을 총회에 보고받은 적은 있지만 선정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추인을 한 건이 있단 말입니다. 업무 추인의 건으로 2021년 9월 4일 총회에서 추인했는데, 이미 계약은 2020년도에 체결했고 또는 2021년도에 변경 계약을 체결했고, 총회 전에. 그래서 이거는 첫째, 여러분들이 가로정비 사업은 알다시피 소규모 빈집법에 따라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단계가 필요가 없어요. 곧바로 5분의 4의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 업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했는데, 추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업체 계약을 했고, 물론 변경 계약할 때는 조합 이름으로 바꾸긴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를 이용했고, 물론 그 사람이 단체 대표자라고 행동했던 그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조합장이긴 합니다만은 처음 계약도 무효이고, 또 두 번째 계약도 조합은 총회 거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도 없었기 때문에 총회 거리를 미리 거쳤어야 하는데 거치지 않았고, 추후에 추인한 것은 도시정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같은 빈집법 위반이고요. 그래서 빈집법 62조 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자연스럽게 무시하면 되는데, 다만 계약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겠잖아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무시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용역비를 지급하거나 할 위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잘못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조합원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계약을 불법으로 추진했던 임원들을 해임하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법무법인 율지와의 계약 내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법무법인 율지와 계약한 것도 2021년 7월 22일입니다. 그래서 자문료는 월 20만 원으로 하고 매도나 명도 소송은 3억 2천, 그다음에 등기업무 3억 3,600 이렇게 했는데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혹자는 창립총회가 에서 사업비라고 해서 의결시키면 혹시 그게 예산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만은 창립총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총회라고 하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지 토지 등 소유자 총회는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소유자들끼리 모여서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창립총회를 하고 그걸 근거로 구청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조합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들끼리 어떤 회의를 했다는 것은 토지 등 소유자 총회지 창립총회가, 조합원 총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설사 통과시켰다 해서 그건 예산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대부분 판결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때도 예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제멋대로 이 본법인 율지와 이 계약서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정비사업조합 같은 도시정법 위반이고요. 여러분은 빈집법이 먼저 적용되니까 빈집법 제62조 1호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총회 결의사항을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한 행위들. 근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판결에 의하면 무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그러나 무효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법률적으로 무효를 하더라도 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인정하고 돈이 지불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지불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의 손해로 귀결될 거기 때문에 이 역시 해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조합원들이 그 부분을 이해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비용 자체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매도나 명도 소송은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주할 때 제때 이주를 안 해서 생기는 비용인데 조합원이 115명에 불과한데 어떻게 이렇게 명도 소송 업무가 3억 2천씩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다 이사 가고 한 명이 남았다. 그 사람을 소송한다 그러면 그 한 건에 명도 소송하는데 3억 2천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건수도 없고 금액만 있는 이런 놈의 계약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 등기도 굉장히 비싸고요. 저도 법무사업물에 맞죠. 이렇게 몇 세대 등기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뽑아낸 산정식인지를 모르겠어요. 3억 3,600이라는 이 돈이. 그래서 대단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쓸데없는 신탁등기도 규정해놨던데요. 정비사업은 신탁등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업무도 조금 불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면서 굳이 이런 신탁등기를 해놓고 또 신탁등기 해지도 해놨어요. 왜냐하면 신탁등기 해지가 필요 없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또 해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필요한 등기들을 왜 하면서 비용을 낭비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 또한 계약이 굉장히 불법 상태가 심각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불법 행위를 주도했던 임원을 해임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이 피해가 그대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주식회사 명지공간개발과의 지적현황 측량 계약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총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의 총회 의결을 거쳐서 계약을 했어야 되는데 본인이 먼저 계약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총회는 추인을 올렸기 때문에 내나 빈집법 62조 1호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거는 별도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예. 같은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 가지가 다 무효인 것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영마도시개발도 그런 식으로 했고 대신에 거기는 그 전에 추진위원회라는 있지도 없는 단체 이름을 써서 여러분들끼리 실제로 썼다 하더라도 그건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인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조합원총회 결의를 거치 않고 변경계약했고 그 다음에 본법인 율지 마찬가지고 여기 마찬가지 세 군데가 다 동일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다 무효고 그래서 그 피해를 여러분이 안 입으려면 해임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선정에 문제점은 없나요? 지금까지 일단 똑같은 문제점인데 비슷합니다만은 첫째는 정비업체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너무 웃겼던 게 저는 이 회사
여러분 조합 때문에 처음 봤습니다만은 여기서는 1등을 했더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당시 입찰했던 이 회사들을 좋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 정비업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듣보잡, 주식회사 D파트너는 듣보잡인 회사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처음 본다는 것은 실적이나 그동안의 활동은 많이 못했던 회사로 보입니다. 비교적 이 나머지 회사들에 비해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현격하게 무슨 입찰 제안서 비교표에서 그 적격심사 페이퍼를 만들었던데, 거기에서 이 회사가 96점, 그 다음에 아마 여기서는 저기로 굳이 따진다면 신한 PNC가 아마 실적은 제일 많을 겁니다. 자타 공인은 아마 국내 1, 2위를 다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 회사를 제가 칭찬하고 싶은 건 전혀 없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이 회사 문제점도 많기 때문에. 근데 이 회사가 67점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했는지를 모르겠고요. 조합장이나 저기들이 미리 D파트너와 미리 선정해 주기로 약정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올 수가 없고, 적격심사를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적격심사는 가격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가격으로 1, 2, 3등을 뽑았더니, 순서를 정했더니 그 회사가 가격은 참 좋으나 다른 치명적인 이 우리 정비사업을 수행하는데 다른 문제가 있을까 봐서 보충적으로 적격심사를 하는 것이지, 제멋대로 심판 그 용지 같은 뭐 자지페퍼 같은 걸 만들어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놈한테 뭐 수미양과 가르듯이 점수를 줘서 뽑으라고 하는 게 적격심사 그 실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조합은 처음부터 뭐가 되려고 임원들이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정비업체에서 중요한 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아니겠어요? 각 조합들마다 불만도 많고 그렇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가장 경험이 일천해 보이고 한 업체를 탁월한 점수를 매긴 여러분의 조합 임원들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설계업체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여러분 조합에서 갖고 있었던 그 적격심사 용지가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업체 선정 기준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시려면 서울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정비업체하고 설계업체는 그런대로 적격심사 그 기준이 그런대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비교적 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설계나 정비가 조합이 원하는 업체를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과거에는 함부로 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조합은 그걸 완전히 파격을 했다는 점에서 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설계업체도 마찬가지 이 업체에서 똑같은 방식입니다. 심지어는 설계업체 적격심사 기준은 여러분은 그렇게 안 했지만, 실제 서울시 기준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 해임사유에 써놨습니다만은, 사업 수행 능력 평가는 20%에서 40%를 넘지 못하게 해놓고 입찰 가격이 80에서 60%를 차지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아까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했죠. 가격이 제일 중요하고, 경쟁 입찰하는 경우 이 업체들이 다 경험이 있는데 A가 하든 B가 하든 여러분 입장에서는 누가 잘할 것이냐는 솔직히 말하면 몰라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가격을 좀 낮은 데로 해야 여러분의 손실을 줄일 거 아니에요. 어차피 설계든 도시정비업체든 이 사람이 더 잘할 거다라고 기대하기는, 업체를 찾기는 여러분 능력으로는 어려우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요소를 대단히 적게 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평가 요소 임의대로 선정한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 설계업체들이 이 조합의 문제점을 나중에 만약 수사기관에서 제가 진술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를 처음부터 누가 이 업체가 뽑기로 예정이 이미 돼 있었습니다. 그건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입찰 지침서나 이 적격 심사표를 누가 만들어 줬느냐를 보면 압니다. 조합 임원들이 죄송하지만 못 만들어요. 그럴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되기 위해서 그 적격 심사표를 어느 업체가 만들어준 걸 그대로 갖다 쓰고 있으니까 나머지 업체가 들러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 조합도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합의 임원들이 그것을 작성할 만큼 능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공자 선정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자 선정 기준은 여러분들이 OS 방문을 못하게 해놨는데, 여러분 조합은 115명에 불과한데 OS를 15명을 14일간 썼더군요. 자, 그러면 1인당 몇 명을 조합은 담당합니까? 한 7, 8명 담당하면 됩니까? 한 8명? 그렇죠? 1인당 조합원 8명을 담당하라고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홍보하는데 8명 담당하면 하루 방문하면 끝나겠죠?
요즘 들어 편법으로 조합이 대신 보내면서 감시라는 명목을 쓰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조합의 문제인 거예요. 모든 조합이 그런 짓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심지어 조합원님이 지금 저한테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시공사가 보낸 사람이 아닌 감시단이었다. 말 같은 소리를 하려고 그러세요. 조합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 소리는. 감시단이 아닌 누구도 오해 살 짓을 안 해야 되잖아요. 경쟁사로부터 여러분이 선정한 그 시공사에 대해서 뭐 브랜드 스탁 순위가 뭐 잘못되어 있다, 허위다 라는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조합이 별도로 해명 안 했죠. 그 다음에 그 입찰 제한서에는 2주 비자를 무이자로 제한했다면서요. 그 회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나중에 유이자로 실제로 여러분 총액 책자를 바꿔놨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시공사 선정도 결코 공정한 시공사 선정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9월 4일 총회에서 가결된 김희석 감사의 해임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합의 임원이라는 자리가 감사는 본연의 업무가 뭡니까? 본연의 업무는 조합이 혹시나 공정하지 못하게 하는지 의심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지 관리, 감독하고 감사하라고 말 그대로 감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업무에 불공정성이 있는지를 감사하게끔 하는 것이 감사의 본연의 업무죠. 근데 본연의 업무를 했다고 해임을 하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해임은 사유는 필요 없습니다. 불신하면 해임할 수 있는데 이 해임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효입니다. 대의원에 관한 해임은 불합리하긴 하지만 이것도 별도로 여러분들이 다시 재신임하면 될 일이고 뭐 소송할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합이 하는 짓을 봤더니 뭐가 문제냐면 대의원 말고요. 감사 같은 경우는 임원의 해임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빈집법 56조는 임원의 해임 같은 경우는 도시정법 준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도시정법 43조 4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4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 발의로 조합의 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럼 44조 2항이 뭐냐? 조합원 총회 개최권자가 조합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임총회 43조 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임원은 해임할 수 있고 그러나 그런 경우에 해임 발의자 대표가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어요. 조합장 이영식이 해임 발의자 대표였나요? 네. 아니 해임 발의자 대표였냐고요? 발의서를 안 냈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발의서를 안 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해임 발의자 대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해임을 개최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뭘 본인이 해임 당해놓고도 지금 뭘 어떻게 당한지도 모르시죠? 없다고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판례를. 해임총회에 대해서 자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었는지, 발의자 대표가 누구인지, 발의자 대표는 누구로 선출되었는지 등을 해당 총회 소집 공고문이나 총회 책자에 포함하여 이를 확인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집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고 해서 2019년 5월 24일 날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2019 카합 만 192호 결정은 효력이 없다라고 한 결정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임 발의자 대표가 누군지, 해임 발의자가 누군지 공고문에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여기 공고문에 안 붙어 있죠? 왜요? 해임 발의라는 사실이 없거든. 없는데 조합장이 무슨 수로 44조 2항을 갖고 조합장이 하려면 44조 2항인데 해임은 44조 2항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김희석 감사는 해임이 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감사 본연의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하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임원을 응징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조금 더 당해본 뒤에 뭐 할지 조합원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약은 자 지금까지 그럼 해임 사유가 이겁니다. 요약을 해드릴게요. 계약은 자기 멋대로 하고 조합원 의사 물어보지 않고 자 해임도 본인한테 싫은 소리 하면 감사인데 조합장이 해임해버려. 그러면 대한민국의 감사가 어떻게 조합장을 해임할 수 이거 감사를 할 수 있겠어요? 불공정을 지적했다는 이유로 해임해버리면 자 대의원이 의결권 행사해야 되는데 대의원이 조합장과 임원과 다른 의견을 냈다고 해서 대의원을 해임해버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대의원이 우리 정치판으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것이잖아요. 국회에서 대통령한테 뭐라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의원 잘라버리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합이 지금 그렇게 이제 출발하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자, 대의원한테도 입에 자갈을 물리고, 감사한테 입에 자갈을 물리고, 그런데 조합원들은 가만히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원들을 입에 자갈을 물릴 차례겠죠. 다행인 것은 여러분 조합의 규모가 작아서 조합원들끼리 소통이 잘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내용을 조합원들한테 알리고, 여러분들이 해임을 해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공감하시면 여러분 해임을 하시고, 아니면 뭐 그런 횡포쯤은 우리가 다 뽑을 때 이미 조합장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면 뭐 해임이 안 되겠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감사 김희석입니다. 먼저 본 조합장 선거 때 조합장이 조합원한테 20만 원을 주면서 같이 식사하라고 주었는데 이것은 위반이 안 되는지요?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도 그런 똑같은 규정이 있고요. 도시정비법 132조에는 임원 선임 등의 제한과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여러분은 빈지법, 특례법 100이란다. 그냥 54조 7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민협의체 대표자, 조합위원회 선임 또는 시공자, 설계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서 금품을 주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런 그를 제공할 의사표시라거나 또는 이걸 승낙하거나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위반했을 때는 빈지법 제59조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빈지법 중에서 도시정비법과 똑같습니다. 처벌 규정은 가장 센 규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뭐 그거는 금지된 게 당연하고요. 고소를 하시면 뭐 형사처벌을 받아서 조합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것도 입증만 되면 맞을 겁니다.